방 싱크대 앞에 선 65세 남자의 손에는 설거지 수세미가 들려 있었고 기름때 묻은 냄비를 닦으며 그는 35년간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삶을 살았고 월급날이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보람을 느꼈으며 5억 2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여보, 설거지 끝났어요? 빨래도 널어야 하는데.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남자는 대답 없이 냄비를 헹구며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아내의 목소리를 덮었고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오피스 빌딩들, 그곳 어딘가에 자신이 35년간 다녔던 회사가 있었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박 부장님이라 불리며 존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이름도 없었고 여보라는 호칭뿐이었으며 아침 설거지, 점심 설거지, 저녁 설거지가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손에서 거품이 흘러내렸고 예전에는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주재하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명찰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호 부장이라고 쓰인 그 명찰은 35년의 자부심이었고 회사를 나올 때 챙겨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의 의미를 몰랐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관심이 없었으며 그저 집에서 할 일이나 시키는 사람으로만 대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35년을 회사에 바친 한 남자가 은퇴 후 겪은 절망과 그 절망 속에서 찾아낸 소름 돋는 각성의 순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34평 집에서 박정호는 오전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내 김미선이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9시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이었고 그때는 6시에 일어나 7시에 집을 나섰으며 9시면 이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퇴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쉴 수 있어서, 늦잠 잘 수 있어서, 출근 안 해도 돼서 행복했습니다. 2번째 달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할 일이 없었으며 TV를 봐도 책을 읽어도 재미없었습니다. 3번째 달인 지금은 우울했고 매일이 똑같았으며 의미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정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아침 설거지 안 했는데 해놔요. 알았어. 정우는 주방으로 갔고 싱크대에는 접시 3개와 컵 2개, 냄비 하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아침을 먹은 흔적이었고 정우는 먹지도 않았지만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수세미를 들고 세제를 묻혀 접시를 닦기 시작했는데 물이 차갑고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35년 전 신입사원 시절이 떠올랐고 그때는 사무실에서 커피 심부름을 했으며 선배들 서류를 복사했고 회의실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배우는 과정이었고 언젠가는 승진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며 실제로 15년 만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부장이 되고 나서는 아무도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지시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심부름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고 아내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말투도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것 같았으며
해나요라는 명령조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을 때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빨래 좀 널어줘요. 빨래통에 있어요. 지금? 네, 지금이요. 안 그러면 냄새나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고 베란다로 가서 빨래통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 티셔츠들이 가득했고 하나씩 꺼내 빨래줄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집게로 고정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걸었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다시 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요? 냉장고에 라면 있는데 끓여줘요. 같이 먹잖아. 왜 내가 끓여? 당신 할 일 없잖아요. 나는 드라마 봐야 하는데. 정우는 할 말이 없었고 정말로 할 일이 없었으며 드라마 보는 것도 할 일이라고 말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5분 후 라면이 완성됐고 2개의 그릇에 나눠 담아 거실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맛있겠다. 아내는 라면을 먹으며 계속 TV를 봤고 정우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끓인 라면을 혼자 먹는 기분이었고 아내와 함께 앉아 있지만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으며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설거지 부탁해요. 정우는 대답 없이 그릇을 들고 일어났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라면 그릇 2개, 젓가락 2개, 냄비 하나를 닦았고 물이 뜨거웠지만 손이 대는 걸 참으며 계속 닦았습니다. 거품이 일었고 헹궜으며 물기를 닦아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정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우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는데 카카오톡을 열었지만 메시지가 없었고 뉴스를 봤지만 재미없었으며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저녁이 됐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요? 집에서 먹을까요? 아무거나. 그럼 집에서 먹어요.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까 당신이 해요. 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요리 못하는데. 배우면 되죠.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쉬워요. 당신이 하면 안 돼? 나는 피곤해요. 온종일 집안일 했어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고 아내가 온종일 뭘 했는지 몰랐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하고 초보자 요리를 쳤으며 김치찌개 만드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했고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양파와 두부를 넣었습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 간장과 고춧가루를 넣었지만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 대충 넣었습니다.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고 밥을 지어 상에 차렸습니다. 아내가 왔고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짜네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처음 해봐서. 다음엔 조심해요. 정우는 자신도 맛을 봤고 정말로 짰습니다. 먹을 수는 있었지만 맛있지는 않았고 아내는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으며 정우는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부탁해요. 나는 씻을게요. 정우는 혼자 남았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3번째 설거지였고 손이 거칠어진 느낌이 들었으며 물에 불어주름이 생겼습니다. 35년간 서류만 만지던 손이 이제는 설거지를 하는 손이 되었고 서글펐습니다. 밤 10시가 됐고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장을 받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은퇴 후 삶인가? 35년을 일하고 5억을 모으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감사받지 못하며 그저 당연한 것처럼 일을 시키는 아내의 태도가 서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박 부장님이라 불렸고 존중받았으며 의견을 물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이름도 없었고 그저 여보였으며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남자가 우는 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으며 65년을 살면서 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참았고 견뎠으며 내일도 똑같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고 은퇴한 지 4개월째였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아침 설거지, 빨래, 청소, 점심 준비, 설거지, 장보기, 저녁 준비, 설거지가 반복됐습니다. 정우는 이제 익숙해졌고 설거지 속도도 빨라졌으며 빨래도 잘 널게 되었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고 자존심이 짓밟히는 느낌이 들었으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고 팀을 이끌었으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저 집안이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3명이었고 다들 60대 초반이었으며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여보, 커피 좀 타다 줘요. 4잔이요. 정우는 서재에 있었고 책을 읽고 있었지만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으며 같은 페이지를 30분째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4잔 타서 쟁반에 올렸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정우는 공손하게 말했고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친구 중 한 명이 정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커피까지 직접 타다 주시네요. 부럽네요, 미선 씨.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안일 다 해요.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편해졌어요. 친구들이 웃었고 부러운 표정으로 정우를 봤습니다. 우리 남편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맞아요. 은퇴하면 집안일 좀 해야죠. 정우는 서 있었고 어색했으며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과일도 좀 깎아다 줘요. 냉장고에 사과 있어요. 알았어. 정우는 주방으로 돌아갔고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칼로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게 잘랐으며 접시에 담아 이쑤시개를 꽂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가져갔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과일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아내는 무심하게 대답했고 친구들은 사과를 집어먹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서 있었고 누가 봐도 시중 드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하인 같았습니다. 한 친구가 정우를 보며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집에도 좀 와주세요. 우리 남편 교육 좀 시켜주세요. 다들 웃었고 정우도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서재로 돌아가 문을 닫았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고 수치심이 들었으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을 회사에 바쳤고 가족을 위해 일했으며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집도 샀고 차도 샀으며 대학 등록금도 다 냈습니다. 빚도 없었고 5억을 모았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고마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은 자신이 정우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회사 명찰이 떠올랐고 서랍을 열어 꺼냈습니다. 박정호 부장이라고 쓰여 있었고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으며 반짝였습니다. 이게 나였고 내 정체성이었으며 35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집에서는 여보일 뿐이었으며 설거지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명찰을 손에 쥐고 꽉 쥐었고 손에서 땀이 났으며 명찰이 손바닥에 찍혔습니다. 참을 수 없었고 이대로는 살 수 없었으며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됐고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는데 테이블에는 커피잔과 과일 접시들이 그대로 있었고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정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부탁해요. 정우는 폭발 직전이었고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앞에 섰고 커피 잔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었고 세제를 묻혔으며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여보, 설거지 끝나면 쓰레기도 버려요. 쓰레기통 가득 찼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계속 설거지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쓰레기 버리라고요. 정우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던졌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아내는 놀랐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4개월 동안 참았어.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까지 다 했어. 나는 하녀야? 나는 당신의 하인이야? 무슨 소리예요? 집안일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당신은 뭘 해? TV만 보잖아. 드라마만 보잖아. 나만 일하잖아. 아내는 화가 났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집안일 했어요. 당신이 회사 다니는 동안 나는 애들 키우고 집안 돌보고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내 차례? 내가 35년간 돈 벌어온 건 아무것도 아니야? 돈? 그게 다예요? 돈만 벌면 끝이에요? 가족은요? 나는요? 애들은요? 당신은 회사만 생각했어요. 집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5년간 회사에만 집중했고 집에는 잠자러 오는 곳이었으며 주말에도 골프나 가거나 집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준 기억도 별로 없었고 아내와 데이트한 것도 몇 년 만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부장이었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그냥 남편이에요. 아빠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은퇴했으면 집안일도 하고 나를 도와줘야죠. 돕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명령하잖아. 시키잖아. 나를 존중하지 않잖아. 존중? 웃기네요. 35년간 나를 존중했어요? 내 의견 물어본 적 있어요? 나는 당신의 보조였어요. 그림자였어요. 이제 당신도 내 보조해보세요. 정우는 숨이 막혔고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았고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집안일은 아내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고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해. 정우는 작게 말했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아내는 거실로 돌아갔고 정우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고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쓰레기를 버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침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했고 35년간 잘못 살았으며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고 회사에서 성공하면 된다고 믿었으며 집은 그냥 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고 가족이 더 중요했으며 관계가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아내는 상처받았으며 35년의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바뀐다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고 정우와 아내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밥 먹어요. 설거지 부탁해요. 쓰레기 버려요. 같은 짧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집안일을 했고 아내는 계속 TV를 봤으며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커피를 만들어 상에 차렸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아내가 나왔고 상을 받습니다. 고마워요.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고 조용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들렸고 TV 소리도 없었으며 대화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일어나려 할 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내는 앉았고 정우를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 요즘 우리 이상해. 서먹해. 대화도 안 하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요? 어쩌자고요? 나도 바뀔게. 정말로 바뀔게. 집안일도 하고 당신을 존중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은퇴하고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아. 할 일이 없어. 의미가 없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35년간 혼자 집을 지켰어요.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 받고 승진하고 보람 있었겠죠. 나는요, 집에서 빨래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애들 키우고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아내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바뀌세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먼저 태도를 바꿔요. 집안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요. 그리고 나를 존중해요. 내 의견을 물어봐요. 함께 결정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약속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내는 일어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도 일어나 함께 했고 아내가 설거지하는 걸 말리지 않았으며 함께 닦고 헹구고 정리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었고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고 며칠 후 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정우에게 장을 보러 가라고 했고 리스트를 줬는데 길었습니다. 쌀, 계란, 우유, 야채, 과일, 고기 등 20가지가 넘었고 무거울 것 같았습니다. 이거 다 사와요? 네,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돼? 나는 바빠요. 청소해야 해요. 정우는 억울했고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으며 청소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고
참았으며 마트로 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찾았고 일시간이 걸렸으며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웠고 손에 자국이 났으며 땀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았을 때 아내가 확인했습니다. 당근이 없네요. 리스트에 있었는데. 정호는 리스트를 다시 봤고 정말로 당근이 있었습니다. 놓쳤고 실수했습니다. 미안, 못 봤어. 다시 가서 사와요. 지금, 방금 왔는데. 당근 없으면 저녁 못해요. 빨리 다녀와요. 정호는 폭발했고 참고 또 참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가. 아내는 놀랐고 정호가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실수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1시간 동안 장 보고 왔어. 무거운 거 들고 왔어.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실수만 지적해. 나는 당신의 심부름꾼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당신은 뭐예요? 집에서 뭘 해요?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게 다잖아요. 내가 집안일도 하잖아.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다 하잖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35년간 했어요. 당신은 4개월 했다고 불평해요? 정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책상 서랍을 열어 명찰을 꺼냈습니다. 박정호 부장이라고 쓰인 명찰을 손에 쥐고 봤습니다. 이게 나였고 부장이었으며 존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집에서는 하녀였으며 아내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명찰을 아내 앞에 던졌고 명찰은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봐. 아내는 명찰을 받고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명찰이야. 박정호 부장. 35년간 회사에서 달고 다녔던 명찰이야. 나는 부장이었어. 사람들이 나를 존중했어. 박 부장님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한테는 그냥 심부름꾼이야.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야. 아내는 명찰을 집어들었고 한참 봤습니다. 정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회사 로고가 있었으며 반짝였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중요해. 이게 나야. 내 정체성이야. 35년의 자부심이야. 그래서요? 명찰이 당신을 정의해요? 회사가 당신의 전부예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만 존중받고 싶어 해요. 집에서는요? 가족한테는요? 나한테는 존중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나는 당신을 존중할 가치가 없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당신은 회사 다닐 때 나를 존중했어요? 내 의견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결정하고 나는 따르기만 했어요. 이제 와서 존중받고 싶어요? 웃기네요. 정호는 할 말이 없었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명찰을 정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당신한테 소중한 거니까. 하지만 알아두세요. 명찰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을 정의해요.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그냥 남편이에요.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호는 명찰을 들고 서 있었고 손이 떨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고 참을 수 없었으며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명찰을 쥔 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며 멈출 수 없었습니다.
35년의 자부심이 무너졌고 자존심이 짓밟혔으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정우는 눈물을 닦았고 일어났습니다. 명찰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이 필요했고 맑은 공기가 필요했으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주변을 봤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으며 부부들이 손잡고 걸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고 평화로웠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았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새들이 날았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용했고 평화로웠으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고 명찰이 나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박정호이고 남편이며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사는 그저 내가 35년간 다녔던 곳일 뿐이었고 이제는 끝났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5억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집이 있었지만 편하지 않았으며 가족이 있었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옆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고 70대로 보였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네, 204동에 살아요. 나는 208동. 이웃이네요. 김영수라고 해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둘은 악수했고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일하세요? 아니요, 은퇴했어요. 올해 초에. 아, 그러시구나. 나도 5년 전에 은퇴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저도요. 지금 힘들어요. 할 일이 없어서.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래요. 은퇴하면 회사가 전부였으니까 정체성을 잃는 거죠. 나도 그랬어요. 1년 동안 우울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새로운 걸 시작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도 만들고 친구도 사귀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았어요. 의미 있는 일이요? 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일요. 사회에 기여하는 일요. 그게 진짜 보람이더라고요. 정우는 귀 기울여 들었고 김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 받고 승진하고 인정받는 게 보람이었죠. 하지만 은퇴하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보람을 찾아야 해요. 나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해요. 매주 2번요. 노인분들 식사 도와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고맙다고 하실 때 정말 기뻐요. 복지관이요. 네,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가보세요. 좋을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영수와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수는 은퇴 후 독서 모임도 하고 등산도 하며 사진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으며 활기차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도 뭔가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65세면 아직 젊어요. 20년은 더 활동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있었고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다가가 앉았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35년간 당신을 소홀히 했어. 고맙다고 말 안 했어. 존중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놀랐고 정우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고 아내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바뀔게. 진짜로 바뀔게.
명찰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박정호이고 당신의 남편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야. 회사가 아니라. 아내는 한숨을 쉬었고 말했습니다. 정말 바뀔 거예요? 응, 약속해.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만 하지 말고. 그럴게. 정호는 주방으로 갔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 김치찌개를 끓였고 밥을 지었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아내를 불렀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맛있어요. 아내가 말했고 정호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기뻤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으며 회사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함께 설거지했고 아내가 닦으면 정호가 헹궜으며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화를 나눴고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명찰을 서랍 깊숙이 넣었고 더 이상 꺼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호는 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고 직원이 친절하게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식사 봉사가 있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신청하면 됐습니다. 정호는 신청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봉사활동 시작하려고. 정말요? 어디서요? 복지관에서. 매주 금요일에. 아내는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잘했어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금요일이 됐고 정호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식당에 도착했을 때 다른 봉사자들이 이미 앞치마를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정호를 안내했고 앞치마를 입혀줬으며 오늘 할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배식을 도와주시면 돼요. 식판에 밥과 국, 반찬을 담아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호는 식판을 들어 밥을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적당량을 담고 국을 부었으며 반찬을 올렸습니다. 식판을 어르신께 드렸고 식사 나왔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고 정호도 웃었습니다. 젊은이라는 말이 듣기 좋았고 기분이 좋았으며 계속 배식했습니다. 1시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땀이 났으며 다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보람이 있었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다는 느낌이 좋았으며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앉아 쉬었을 때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잘 오셨어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계속 오시면 보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봉사활동. 보람 있었어. 다행이네요. 계속해요. 응, 매주 갈 거야.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고 꿈도 좋았으며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2주가 지났고 정호는 봉사활동을 계속했으며 복지관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텃밭 프로그램도 소개해줬고 정호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복지관 뒤뜰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빈 구획 하나를 배정받았고 2미터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삽과 호미, 장갑을 끼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고 땀이 났으며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느낌, 회사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서류와 컴퓨터만 다뤘으며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1시간을 작업한 후 땅이 고르게 됐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와 무, 토마토 씨앗을 조심스럽게 심고 흙을 덮고 물을 뿌렸습니다. 뿌듯했고 내가 뭔가를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 씨앗들이 자라면 수확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텃밭 시작했어. 씨앗 심었어. 정말요? 뭐 심었어요? 상추랑 무, 토마토. 좋네요. 잘 자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응, 기대돼. 매주 토요일 텃밭을 돌봤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으며 씨앗이 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2주 후 작은 싹이 돋아났고 초록색이었으며 연약했지만 신기했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며 경이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상추는 이미 수확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첫 수확의 날 정호는 조심스럽게 잎을 닦고 신선했으며 초록빛이 싱그러웠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내가 키운 상추야. 대단한데요? 싱싱하네요. 저녁에 쌈 싸 먹어요. 저녁에 고기를 구워 상추쌈을 해 먹었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달았으며 싱싱했습니다. 정호는 뿌듯했고 내가 키운 걸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정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이 바빴고 봉사활동과 텃밭, 집안일까지 하며 쉴 틈이 없었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으며 행복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매일 대화를 나눴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등산 갈까요? 북한산. 좋아. 가자.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고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우와 아내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숨이 찼으며 다리가 무거웠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1시간 후 정상에 도착했고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이 보였고 건물들과 한강, 다리들이 작아 보였으며 구름이 가까웠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그래, 왜 진작 안 왔을까? 아내와 사진을 찍었고 둘이 함께 웃으며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준비한 김밥을 먹었고 등산하고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3달 후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좋았고 바다가 파랬으며 하늘이 맑았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고 창문을 열었을 때 바닷바람이 들어왔으며 상쾌했습니다. 3일 동안 여행하며 한라산도 올랐고 올레길도 걸었으며 카페에 앉아 커피도 마셨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시간들과 앞으로의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35년간 회사에 다니며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고 아내와 여행도 거의 안 갔으며 데이트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고 돈도 있었으며 건강도 괜찮았기에 앞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1년이 지났고 정우는 돌아봤습니다. 1년 전에 나는 공허했고 5억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으며 할 일이 없었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이 바빴고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3번 했으며 텃밭은 이제 전문가 수준이 되었고 복지관에서 초보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사진도 배우기 시작했고 등산 갈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갔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담았습니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으며 매주 모여 출사를 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최고였습니다.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대화를 나눴으며 웃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기였고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을 초대했고 아들과 딸이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정우가 키운 야채들로 만든 음식을 먹었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직접 키우신 거예요? 그래, 내가 키운 거야. 딸도 칭찬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요즘 정말 행복해. 무엇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누군가를 돕고 뭔가를 만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아내가 정우의 손을 잡았고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나도 알아. 1년 전 나는 명찰을 던졌잖아. 그때 깨달았어. 명찰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회사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고 관계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2년이 지났고 정우는 67세가 됐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였고 삶은 계속 풍요로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2주년 감사패를 받았고 텃밭은 이제 작은 농장 수준이 되었으며 사진집도 냈습니다. 제목은 작은 행복들이었고 지난 2년간 찍은 최고의 작품들을 모았으며 소량 출간했지만 반응이 좋아 완판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우는 복지관 텃밭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으며 텃밭에는 초록빛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요즘 어때요? 정말 행복해요. 5억 있어서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5억은 그냥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죠.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뭐죠? 사람이요. 관계요. 의미 있는 일이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명찰 던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회사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명찰이요? 네, 1년 전에 아내한테 회사 명찰을 던졌어요. 박 부장이라고 새겨진 명찰이요. 그때는 내 정체성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명찰을 버리고 진짜 나를 찾은 거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둘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조용히 텃밭을 봤습니다. 초록빛 싹들이 자라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했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고 행복했으며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5억이 줄 수 없었던 행복이었고 명찰이 줄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우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의미 있게, 매일 감사하며, 매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었고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으며 정우는 이제 진짜 부자였습니다. 박정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은퇴 후 아내에게 하녀 취급을 받으며 자존심이 무너졌던 한 남자가 명찰을 던진 순간 각성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명찰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5년간 아내를 소홀히 했던 정호는 늦었지만 깨달았고 변화했으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며 봉사활동을 하든 텃밭을 가꾸든 사진을 찍든 등산을 하든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의미 있는 삶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관계와 기여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